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인명사전이 나옵니다. 일단 이 개념도 배워야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인명사전은 10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작업을 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책임 편집인이신 한국현대사 연구의 권위자 한홍구 석좌 교수에게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패널이 안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제작진이 캐치해줬는데 선생님한테 수학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는데 한홍구 선생님이 나오신다고요. 선생님 전주의 임 선생입니다. 박사 됐어요. 논문 들고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제 임석정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 저 책이 지금 이제 곧 출간돼. 예, 이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예, 그 정부에서 이런 책이 이제 전체 계획은 12권입니다. 저만 한 거 12권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4권을 보고 있는데 1, 2, 3, 4권이 이번에 나오는 1, 2, 3, 거죠? 4권이 나오고 네. 그 5, 6, 7, 8권은 올해 안에 내는 게 목표고 그래서 7, 8, 9, 90, 11, 12권은 내년 상반기에 내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작업이 뭐 한 11년 뭐 이렇게 걸렸다고 예. 들었는데 예. 11년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하여튼 죽어라 했는데 사실은 11년보다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걸 구상하고 얘기가 나온 거는 2013년 말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게 2015년이라서 거기서부터 쳐서 이제 만 11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후보자가 많았다. 사건 자체가 헌법이 파기된 사건 자체가 많았고 네.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많았고 관련된 사람들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친일명사전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이제 뭐 실무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해야 할 자료가 뭐 한 20, 30배는 됐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점점 더 텍스트가 늘어났죠. 일제시대에 비해서 현대사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뭐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단어만 듣고 처음에 좀 이게 뭔가 하고 갸우뚱했다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라는 건 친일 인명사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국권을 빼앗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국가와 국민의 시민에 대한 유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반헌법 행위자라고 하면 현대의 독립한 이후의 대한민국도 사실상 이제 주권을 위협받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건 보통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해 보시는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는 뭐 이제 억압기구가 있었지만 그 억압기구의 상층부를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차지했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이제 뭐 중간에 좀 그러니까 구색 맞추느라고 끼어올리기도 하고 대신 말단에서 이제 민중을 괴롭히던 뭐 고문수사관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에는 조선인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요직에는 이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훨씬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비밀이거나 애초에 자료를 안 만들었거나 있어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마이크에 조금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그냥 중고등학생이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 얘기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친일명사전하고 다른 점은 아까 이제 MC께서 인명사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받은 게 인명사전이었어요. 선배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형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정부가 해도 이건 뭐 한 10년, 20년 정부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도 그렇게 걸릴 일이고 민간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 거절은
솔직히 견적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네. 집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분하고 약이 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둬도 되는가?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이 유린되고 국가폭력이 엄청나게 자행됐는데 그걸 자행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를 처벌도 받지도 않았는데 역사에는 남겨야지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 자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몰려와서 그래서 며칠 공리를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사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몇천 명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만 대신에. 그중에 대표 선수를 모아서 열전을 만들자. 대신 그 사전은 이제 그 좀 망라해서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열전은 악행이 아주 두드러진 사람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신 상세한 전기를 써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헌법을 어떻게 파괴했고 파괴한 결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거를 한번 일대기를 한번 좀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친일명사전은 4,500명이 들어갔지만 그게 사전이에요. 그런데 서술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에 뭐 했고 네. 하는 식으로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양력도 소개하고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고 그런 반헌법 행위에서 이 특정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까지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까만 요 선이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네,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요거는 일본은 대통령 편이기 때문에 5명만 들어가고 대통령 편. 네. 네, 여기 이제 그 법관들 편인데 까만 게 많아요. 27명. 그러니까 네. 이게 한 950페이지쯤 되니까 1인당 30페이지가 조금 넘게. 그러면 상당하죠. 그러면 굉장히 예. 자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관련된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그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과 열전의 차이가 있고 네. 또 개념에서는 친일명사전을 냈을 때 논란이 됐었던 게 어디까지가 친일이냐. 아니 그리고 또 일본하고 이웃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 나쁜 거지. 저는 친일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고 또 일본이 앞선 나라니까 문물을 배워올 필요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걸 친일을 하면서 반민족 행위를 한 걸 이제 규정을 해야 한다 하는데 친일 인명사전 하니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일이면 다 친일이냐 먹고 살라고 그냥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민족을 정말 괴롭힌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사람도 있고 이거 좀 너무 다 뭉뚱그려서 친일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 때 반민주 인사 사전을 만들자. 독재 인명 사전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하게 뭐가 민주고 뭐가 독재고 그게 논란이 제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방법이 뭐겠냐 해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면은 성문 헌법이 딱 있으니까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0여 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반헌법이란 말이 낯설었어요. 네. 헌법적 가치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하면은 대개 쉽습니다. 짐작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구나 짐작을 하셔서 아까 말씀해주신 고민도 바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예. 단순 부역자냐 적극 가담자냐. 예. 요즘 고민 많이 하시는 문제니까. 예, 그렇죠. 그 두 가지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기전체 역사서에서 열전이라고 쓰는 그 개념. 아이고, 기전체. 그 특정한 인물을 뽑아서 예. 이제 그 시간상의 사건들의 중요한 것에 맞추어서 그 인물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인물들을 보여드렸는데 1권이 대통령 5명,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 그리고 판사 27명, 검사 49명이 이번에 들어갔다.
이번에 나오는 4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인 겁니까? 예. 그래서 81명입니다. 이 4권에 수록된 사람들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81명인데 그중에 36명이 생존자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처벌보다 기록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이게 이 열전이 나오는 게 처벌이 아니죠. 처벌은 사법적인 처리를 처벌. 뭐 물론 그건 법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물 건너갔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무가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얼마만큼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벌은 아니고 그러니까 참 그걸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입니다. 저희는 이걸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판결은 이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할 것이고 당사자들은 변명을 할 게 있으면은 그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역사의 법정을 열어서 공론화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20대 쪽에 한홍구 교수님과 관련된 기억은 그 교수님께서 한겨레의 칼럼을 연재하셨었는데 그때 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후에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칼럼들을 그때 읽었던 게 제가 한홍구 교수님의 글을 처음 봤을 때였어요. 그 정도는 저도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배우긴 배웠었는데 그때의 피해자분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그때의 가해자들은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이 대다수.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재혼을 해서 했는데 저희 아내가 국가폭력 피해자입니다. 그 7살 때 아버지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자이고 또 과거사 관련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신분이었지만 이제 유가족이 이 작업을 하던 중에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어떤 그 심리랄까 상태랄까 또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뒤늦게나마 얻게 됐고요. 아, 여사님을 보내셨군요. 예, 저희 이제 장인이 69년도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재심에서 물론 무죄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요 뜻밖의 가해자들을 용서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에 어떤 자기들의 행동 이런 행위를 했노라 하고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냐 그 처벌하는 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당위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좀 비판을 했다고나 할까 뭐 이제 그런데 가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왜 용서했다고 하느냐.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8시간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용서하기로 했노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시절은 박근혜가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해자 박정희의 딸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참고 좀 이걸 그 기억이 살아나는 것을 억눌러 가면서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딱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나 그런 사람들이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개 잊고 살았겠죠. 뭐 잊고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가해자가
연예인이 돼서 TV에 나오니까 그 옛날 상처가 솟구치면 유독 연예인한테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다시 노출되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가해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얘기 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잡아다가 처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빨갱이 세상이 됐어, 뭐 적화됐어, 인민공화국 됐어, 이제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사람들 이런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같은 세상에 살아야 하잖아요. 같은 이 사회에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과거사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사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국가폭력의 타격을 받은 거죠. 공동체 전체를 강타한 국가폭력 사건인데 거기에 소수의 가해자와 가해자보다 조금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직접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할 때는 거기 포함되지 않겠죠. 넓은 의미에서 이제 헌법이 지켜주는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의미에서는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돌려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그리고 재건되는 공동체 안에는 피해자들이 여태까지는 배제되어 있었는데 아니야, 너 배제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기죽꿈치에 있을 필요 없어. 우리가 여태까지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몰랐는데 그거 참 우리 내가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위로를 해줘야 하고 가해자나 그 가해자 측에 섰던 사람들에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사과를 해. 그리고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사과를 해야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같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들한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너 그럼 나가 있어. 너는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4.3에서도 4.16에서도 시민들이 모이는 이유를 그냥 건조한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도 그렇게 정리했었거든요. 커뮤니티 안에 이분들이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재에 의한 사법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뭐 이 작업을 하심으로써 열전 안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새겨뒀는데 그 안에 피해자들이 감내했던 고통을 새겨두음으로써 우리 커뮤니티가 이걸 딛고 일어났다. 그건 이제 가해자들을 조리 돌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버틴 소수가 있고 버틴 커뮤니티가 있다. 저는 그게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을 당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부터 제국주의 침략과 군사 독재는 뭐 대부분의 흔히 제3세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당했지만 한국은 거기서 좀 더 특별한 게 뭐냐면 분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한 그 고통까지 다른 나라는 2중의 고통을 겪었다면 우리는 3중의 고통을 겪어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가장 빠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K컬처까지 문화적인 어떤 그 역량까지 갖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내는 게 굉장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궁금하고 전 세계에서도 궁금한 건데. 선생님 그거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요? 네. 아이고. 계속 안 드시길. 아유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공간이 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네. 계속 해주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파친코라는
소설 있죠. 그 애플에서 네, 드라마도 되고 봤습니다. 했는데 그 첫 문장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21세기에 나온 어떤 언어로 나온 그 소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문장이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 우리를 잡아줬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죠.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국가폭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한 개인을 덮쳤는데 개인이 어떻게 상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살아남았고 거기서 나의 존엄을 지키면서 이렇게 그 살아냈노라. 그걸 이겨냈노라 하는 그 자부심이 들어있는데 저는 우리 이게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도 우리를 피해자라고 부르게 놔둬서는 안 돼. 그렇죠.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국가 폭력을 자행했던 그 국가 기구를 우리 것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바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헌법 뭐 독재자들도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헌법대로 하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더딘 민주화를 거친 것 같지만 사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12.3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경이로운 일이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잊지를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수상연설에서 나온 말로 이 12.3 대란 이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많이 쓰고 있는 말이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없을 것인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없을 것인가, 이제 그 말이 모두가 쓰고 있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죽은 자가 산 자를 돕고 과거가 현재를 도운 게 그냥 벌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자체가 이 죽은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고 애도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의는 고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온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젊었을 때 이제 민주화운동에 뭐 끄트머리를 조금 따라다니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따라다닐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과장 조금만 한다면 민주화운동의 절반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이나 위정제나 추모제나 그런 것 쫓아다니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앞에서 이 시민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을 때 그 뒤에 계엄령으로 희생됐었던 제주 4.3의 영령들이나 여순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 5.18의 그 광주의 계엄령의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뒤를 받쳐주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정한 DNA를 가지고 빛의 혁명을 완수시켰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DNA 지도를 따라가 보는 작업 정도로 이 작업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 작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저도 그 어떤 처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 그러니까 그 사법 정의가 이제 실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역사 정의라도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작업 그 의도였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새로이 제가 이제 피해자의 위치에, 유가족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기자회견을 책이 나오기 전에 한 달보다 더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걸 널리 알리자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반론권이나 이의 신청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그거 질문해야 돼요. 이의 신청 받으셨다고. 이 말 끝내죠. 이제 그런 이제 의도였는데 거기에는 반론 이의 신청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과거사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이게 역사에 거의 기록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과거사 운동의 과거 청산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이름을 불러주자.
모든 보고서가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 보고서의 가해자 이름은 다 땡땡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알아도 땡땡땡, 몰라도 땡땡땡. 근데 그걸 실명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나 유가족이나 과거에 자신이나 자신의 뭐 아버지가 했었나 할아버지가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혹시라도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과의 기회를 마련하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힘든 과거에서 풀어주는 약이 바로 사과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사과의 그 기풍, 너무나 부족했던 그 사과를 좀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지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선거 방송을 하는데요. 예. 되게 피곤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14년째 호명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전국의 모든 지역구의 모든 후보를 다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좀 영감을 그때 생각했던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쁘느라 한 달 동안 죽어납니다. 혹시 좀 더워졌을 때 시간이 나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작업하신 이 인물들을 좀 길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와서 꼭 다시, 하고요. 시간 그리고 내주십시오.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책에 보면은 저희가 지역별로 출신 인물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별로 정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 선거하고는 뭐 직접 관련 없더라도 우리 동네에 출신으로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약조를 꼭 받아두고 싶어서 말씀 올렸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면도 언제 하셨지요? 제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랜드마크가 사라진 채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2020년도에 깎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지금 수염을 기르고 계신데. 네. 약간 그러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니요,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 얘기가 장모님은 딸을 굉장히 어리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염 기른 할배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충격을 받으실 것 같다는 꼬임에 빠져서 제가 수염을 깎게 됐습니다. 뒤늦게 적응하시려면 힘든데 애프터 쉐이브를 꼭 챙기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이제 우연한 계기였지만 이 국가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작업에 대한 저의 이해도도 커졌고 이것이 어떤 이 피해자들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과 단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주는 좀 위로랄까 아니면은 수많은 피해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애도를 드리지 못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들에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이 책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피해자들, 영문도 모르고 고통받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은 소개를 다음번에 해주시기로 한 한원구 석좌 교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